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요? 네, 황티브 잡스 혹은 이명박근혜 준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민부론 발표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황교안표 경제정책이라고도 하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최근 삭발로 이 중년 남성의 상징이었던 이데팔 가르마에서 탈피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제는 얼굴에 무선 마이크를 붙였고요. 예. 운동화와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티브 잡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네네. 이명박근혜는 뭐예요? 사실 저는 어제 그 황교안 대표의 등장이 아주 새롭지 않았거든요. 2017년 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100대 국정과제 발표할 때 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딱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아, 기억난다. 그쵸? 예. 그래서 그때 뭐 스티브 잡스다, 뭐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발표 현장 같다, 맞네. 뭐 파격적 시도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럼 사실 그 형식은 아주 새롭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내용을 좀 눈여겨 봤었거든요. 예. 근데 내용도 사실 조금 아쉽게도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한계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근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경제 정책을 그냥 그 되풀이한 것이다 내용이. 그렇죠. 그런 뜻입니까? 네네.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국민소득 뭐 5만 달러, 또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달성해서 뭐 G5 국가에 2030년까지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737이 생각이 나네. 747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맞아. 747 맞아요. 예. 연평균 7% 성장률, 그리고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제 G7 국가 진입. 예, 맞아요. 하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서 이명박 대통령 747 공약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줄푸세. 그렇죠. 예.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뭐 법질서를 세운다라고 하는 줄푸세 공약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네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홍준표의 연이은 나경원 저격 되겠습니다. 주말에 시끄러웠어요. 네네. 그 홍준표 대표가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또다시 저격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 대표의 그 미국 원정 출산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그 최근 아들 원정 출산 의혹 등 이런저런 의혹에 지금 나 대표가 시달리고 있는데 네. 핵심은 원정 출산 여부다. 이 서울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아들이 이중 국적인지만 밝히면 이 논쟁은 끝난다. 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조언이 맞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아무튼. 네. 조언이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비판이었죠. 이제 사실 이제 나경원 대표 원정 출산 의혹은 이 정치권 바깥에서 제기됐던 의혹이었는데 네. 지난 주말에 홍 대표가 처음으로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죠. 아무튼 이 국면에 그죠? 네네. 자, 나경원 대표 쪽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사실 이게 맥락이 좀 있는데요. 홍 대표가 이 페이스북을 올리기 전에 네. 그 직전에 나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 그때 무슨 원정 출산이냐, 부산에 살면서 친정에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홍 대표가 그럴 게 아니라 이중 국적인지 여부만 밝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나온 다음에 그 직후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또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네. 홍 대표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물었는데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 그리고 본인까지 포함해서 이 4명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참에 특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게요. 뭐 한국당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 뭐 이렇게 민경욱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으로 또 이런 입장도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죠. 네, 지난 5년 역사상 가장 더웠다입니다. 어젯밤 기상청이 2015-2019 지구 기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오늘 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2019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은 조금 우울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5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올랐습니다. 네. 세계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원인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그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에서 비롯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이전 5년보다 20% 높았고 역시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뭐 작년이라면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게 더 우울하죠. 우리나라 사정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더 빨리 더워지고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 네. 굉장히 안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년 그 한국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은 연평균 연간 2.4 ppm으로요. 네. 전지구 평균 2.3 ppm보다 높았고요. 네. 그리고 또 평균 기온도 전지구 평균보다 0.1도 지난 5년 동안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온대 지방이 아니라 아열대 지방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아니라 이제 더 북상을 해서 그렇죠. 지난 여름도 그랬지만 기록적인 폭염도 그렇고 열대야 일수도 그렇고요. 네. 계속 더 늘고 있는데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런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이제 이런 기온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여름은 근데 작년 여름에 하도 데여서 그런지 별로 이제 덥지는 않았는데 그랬나요? 그건 일시적인 네. 현상인 것이고 지금 네. 추세상으로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네네. 더나 우리나라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유엔에서는 2050년까지 이제 각 나라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밝힐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계획이 네.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겁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세워야 될 것 같네요. 대책을 정말 좀 세워야 됩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